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 전망과 그리고 시세 앞으로에 대해서 전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까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첫 번째로는 국가 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정세가 있는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의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일단 세계 정세에서는 이스라엘이 원래 계속해서 미사일을 공격하면서 많은 나라나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드디어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래는 이스라엘만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을 겨냥해서 로켓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헤즈볼라가 텔아비브 인근의 모사드 본부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삐삐 폭발과 그리고 계속해서 지휘관 암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도 보시면은 친이란 이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탈 아비브에 위치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서 로켓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전면전이라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방적으로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다면,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거기에 맞서는 전면전과 더불어서 플러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급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중요한 단체 시설에 로켓을 발사를 했다는 거는 그냥 우리 전쟁하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오고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자, 밑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군은 지금 피해나 사상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23일부터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을 했고요. 여기에서 500명 이상이 숨졌고, 지금도 최악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공격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미증시와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과 앞으로 이번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일지 아니면은 내일까지 지켜보다가 금요일쯤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다? 주말을 우리가 조금 암시를 해야 된다. 주말에 전면전이나 전쟁에 대해서 선포가 되면은 패닉셀 다시 한 번 더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전에 8월 5일 그리고 8월 6일 이 미국의 블랙먼데이 그날 지수가 막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날이 있었죠. 비트코인 또한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날처럼 혹시라도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헤즈볼라가 이 모사드, 즉 중요한 기관 단체 본부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면전을 하자, 즉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다면은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맞먹는 전면전의 전쟁이 다시 한 번 더 첫 사례로 등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 시황은 하락을 할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빈도수가 점점 높아졌을 때는 이제 해칭용으로 코인 시장이라든가 조금 금 같은 혹은 유가가 막 상승하고 그러죠. 하지만 처음에는 전부 다 폭락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 오늘 날짜로 나온 이러한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보면은, 비국가 무장 세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런 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헤즈볼라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공격 목표물을 굉장히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반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음질이 많이 좋지 않은데 결국적으로는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는 계속 공격을 했었지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첫 사례라서 이것은 전면전으로 진짜 전쟁으로 좀 솟아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보시면 비트코인도 지금 상승 이후에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추세를 이탈하는 순간 이 패닉셀로 의한 엄청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손절가, 손익비를 계산해서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보통 손익비를 이렇게 상단 밴드를 놓고 여기 하단 밴드를 이탈하는 순간 손절할 각오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홀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온다면은 그 뒤에는 여기 전저점까지 7,800만원에서 8,000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시장도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탠바이 준비를 해놓고 있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전쟁에 대한 이해가 나오면은 바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으로 보는 거는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락의 깊이나 폭,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간 정도는 일단은 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요. 혹은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숏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숏 상품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래량이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패닉셀로 의해서 사람들의 이 투매 현상을 만들고 음봉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상승을 하다가 그것을 말아 올리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기준봉을 세우면서 거래량을 터뜨릴 것인가.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서 코인 시장은 뭐예요? 보통 비트코인은 뭐라 그랬죠? 경기 방어주로 작용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주체에 대해서 미증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서 이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해칭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 공포인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여기에 기준을 놓고 상승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해칭 리스크로 자금이 들어온 경우가 있으니까 돌파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떴을 때 기준봉에서 매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 하방 밴드에서 이탈을 해서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다. 그렇다면 뭐예요? 단기적으로 숏 하락에 베팅을 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여기 하단 밴드를 이탈하는 순간은 어느 정도는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뭐예요? 블랙 테마죠. 그리고 또한 이 블랙 테마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비트코인이 경기 방어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도 그리고 2023년도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계속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던 시기에 해칭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결국적으로는 자금의 출처가 결국적으로 들어오냐 마냐, 여기에 대해서 들어온다면은 분명 이렇게 장기적으로 돌파를 해놓고 상승 추세에서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이 상단 밴드를 돌파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먹는, 쉽게 말해서는 파동을 먹는 매매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이 지금의 추세를 이탈을 해서 하락 밑으로 하방 밴드를 이탈을 하는 순간은 여기 전저점 부근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8천만원 라운드 피겨를 놓고 내려간다면은 8천만원대에서 다시 롱으로 스위칭해서 받아보는 전략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선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관망 추세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조금 투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주말까지 조금 조심을 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전쟁이 가벼운 것 같지만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습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 대한민국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서 심각성으로 여겨지는 순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패닉셀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전에 이러한 패닉셀을 보이시죠? 지금 이때가 블랙먼데이 때 비트코인도 아마 10몇 프로 빠졌을 때일 겁니다. 여기 꼬리 부분까지 터치했던 요때와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상승 돌파를 했지만 지금의 전제는 현재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화가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라간다면은 경기 방어조로 모든 수급이 비트코인에 쏠리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고요.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은 그냥 모든 증시가 전부 패닉셀을 찾아올 수 있다. 자,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